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올려주신 상태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이 시간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오셨고요. 라이징스탁의 홍혜진 팀장 이번 시간 수고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역시 바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문자부터 볼 텐데요. 하이닉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를 23,870원에 비중 30%를 가지고 계신데요.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9757님의 종목인데요. 박성일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예상치를 상회할 거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텔레콤 측에서 아무래도 올해 하이닉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익을, 반사이익을 좀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삼성전자를 계속 끌어올리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IT 선호주로서 LG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으로 매수세가 좀 확산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하이닉스를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면, 가격대를 보시면 11선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 고점인 28,000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고만 하면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기, LG이노텍 모두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IT 전반적인 실적을 끌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나쁘다고 해도 올해 하반기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 IT 쪽은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드리고 있고요. 사신 가격대가 23,870원, 비중 30%라고 하시면 매우 좋은 가격에서 사셨기 때문에 추세가 한번 나올 때는 끝까지 버티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본인께서 보수적인 성향이다라고 하시면 직전 고점이었던 28,000원에서 매도하시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만원대에서 예전에 하이닉스가 크게 저항을 받지 않았죠. 예전 가격대를 쭉 보시면 33,000원대에서 저항을 좀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33,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이닉스 봐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하시면서 두 종목을 문의하셨습니다. 동일벨트를 8,800원에 사셔서 20% 들고 계신데요. 동일벨트는 오늘 6% 급등이 나옵니다. 동국실업도 있으시고요. 2,000원에 30%를 사셨다고요.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0116님께서 보내셨는데, 이분은 매수를 잘 하시는 겁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잘 하셨고요. 예. 하나는 좀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은 높은 게 이제 싼 가격에 사셨으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동일벨트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죠.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이 한 800억에 영업이익 한 80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1년 토탈로 봤을 때 한 300억에 가까운 지금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현재 1,800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일단은 뭐 지금 테마주로서 좀 묶여 있었죠. 그러니까 테마주로서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61선을 좀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61선에 대한 이탈만 큰 폭으로 나와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한 흐름이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지금 비교를 해 본다라면은 뭐 단기적인 급등 뭐 추가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그러니까 지금 61선이 깨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전고점이겠죠. 11,000원까지는 바라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겠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61선 기준으로 종가상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0,000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한 12,000원까지 좀 설정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겠다. 실질적인 측면에 굉장히 좋고, 산업이나 뭐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앞으로 뭐 지금 호황 국면은 계속해서 좀 유지될 거기 때문에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국실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업체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종목이 좀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형주다 보니까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동국실업이 갖고 있는 지금 자회사겠죠. 중국 상장 법인인데
그러니까 지금 동국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동국실업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좀 살아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동국실업 자체가. 근데 이제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을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금 11선도 올라와주고 있고 5일선도 올라와주고 있고, 일단 주가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가, 그거는 아무래도 오늘 좀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밑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부분이 그나마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2250원이 이탈되면 일단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 목표가를 2,500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점까지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서 아무래도 이 종목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뭐 3,000원까지 갈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00원에서 절반을 더시고 나서 흐름이 좋다라면 나머지 물량을 홀딩하시고 2,250원이 이탈시는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자로 들어온 동일벨트와 동국실업을 연이어서 봐드렸고요. 이번에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연결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삼성 테크원이야. 삼성 테크윈 들고 계세요? 테크원인데요. 테크윈인데요. 종목명을 예, 제가 다시 이제 좀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십니까? 네, 20%예요. 20%요? 얼마에 사셨습니까? 53,400원에 샀습니다. 53,400원에 사셨어요? 예, 예, 오늘 2%나 오르면서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시는군요. 예. 예, 축하드리고요. 예, 궁금하신 점을 여쭤볼까요? 목표가 좀, 목표가요? 단기적으로 예. 보십니까? 예.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짚어드릴게요. 아니면은, 단기도 한번 얘기 좀 해주면 예, 좋겠는데요. 길게 들고 가도 괜찮은지도 함께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박성 전문가님. 네. 예, 삼성 테크인 봐주십시오. 예,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 쪽 작년에 이제 하이닉스를 보셔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를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전자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은 많이 벌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많이 잃었죠. 지금 보시면 테크윈이 집중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쪽에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의료 정밀이니 뭐 그래핀 개발이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다 현재는 돈이 안 되는 상황이죠. 미래에 돈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돈이 안 되는 일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테크윈 지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 동력이 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가격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 53,000원 정도에서 53,400원 정도에서 20% 매수를 하셨다고 보면 크게 손절을 고려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기간적으로는 좀 인내가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한 분야에 좀 많이 포트 비중을 실어간다기보다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좀 다각화를 해놨죠. 반도체 쪽도 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 쪽도 좀 하고 있고요. 신소재 쪽도 하고 바이오 쪽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업종으로 봐서 테크윈을 끌어올리기가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핀이 좀 잘 돼서 반도체 쪽 장비를 확실하게 좀 공급을 해줘서 매출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테크윈을 좀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사서 10만원까지 올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전자 자체도 휴대폰 쪽으로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윈보다는 차라리 전기를 사시는 게 약간 더 나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조정을 언제 받느냐의 문제인데 테크윈 같은 경우는 큰 조정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만 좀 정해드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6만 원이 넘어가면 좀 고평가 상황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PR이 지금 10배가 넘어가고 있는데 삼성그룹주 대부분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곳도 좋은 곳도 10배를 좀 넘어가게 되면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PR 10배 이상에서는 테크윈은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5,000원대 매물을 좀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크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물리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물타기가 많이 들어온 종목이어서 현재 5만 원에서 6만 5천 원대에 아주 많은 매물이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데 기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냥 55,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마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이노셀 상담 요청 들어와 있어요. 1,560원에 50% 사셨는데요. 상담해 주십시오. 033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홍 팀장님. 네, 이노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이오 관련 업체겠죠. 근데 지금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 대부분은 뭐 IT 정보 기기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 업체를 좀 알고 계시죠. 근데 맞긴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나 이익은 거의 없다라는 부분 이제 일단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항암 세포 치료제라든지 뭐 제대혈 쪽,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지만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메디포스트라든지 파미세 이러한 종목들 일단은 그동안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는 가시적인 지금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파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노세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 수준에 좀 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반등 기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저점 1,400원 이탈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저 고점까지 돌파 시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점을 뚫어낼지는 알아맞추는 거 상당히 좀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최대한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부근, 그러니까 지금 1,560원에서 한 1,600원 정도에서는 일단 전량 매도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종목 갖고 뭐 급등을 좀 원해서 지금 수익률이 좀 극대화하시는 전략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다시 들어가고 싶다 하실 때는 일단 거래량이 실리면서 2,000원이 돌파될 때 그때 들어가셔도 상당히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 좀 주력을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부터 1,600원까지 일단은 전량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종가상이죠. 1,450원이 이탈이 된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뭐 매출액이 전년 3분기 같은 경우는 7억 나왔고요. 지금 적자 같은 경우는 12억 나온 수준이기 때문에 12억 정도 좀 나온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박성일 전문가께는 계속해서 IT 종목을 주게 되는데요. 이번에 또 삼성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3832님께서 97,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요. 오늘 장에서도 강합니다. 91,800원에 거래가 되는데 앞서서 테크인 봐주시면서 삼성전기 쪽이 낫겠다 하셨었잖아요. 예. 관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전자가 휴대폰 사업부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의 주력 제품이 MLCC나 PCB, 인쇄 회로 기판 등 휴대폰 부품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삼성전자가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기는 그 이익을 반드시 같이 향유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91,700원이라고 하면 삼성전기 최고가 16만 원에 비해서 그렇게 큰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삼성전기, 삼성 LED에 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LED 사업부가 좀 적자로 돌아서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걸 삼성전자 쪽으로 떠넘겼죠.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는 조금 잃었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휴대폰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은 큰 걱정 없이 한번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7만원대 박스권이 좀 크게 형성이 됐죠. 7만원부터 9만원 정도의 단기 박스권을 조금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무난하게 기관 수급이 아주 좋게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만원에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 가격이었던 12만원, 13만원까지도 휴대폰 사업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 아이폰 5에 어떻게 반격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갤럭시 3가 나올 때쯤 해서는 아주 굉장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볼 만한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아베스틸 볼게요. 오늘 철강 금속 업종이 좀 낙폭이 강하게 나오는데요. 세아베스틸을 54,400원에 35% 가지고 계시다고요. 진단해 주십시오. 하나사 공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예. 일단은 최악의 국면에 넘기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이런 흐름보다는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있는데 세베스 같은 경우는 국내 1위겠죠. 그러니까 특수 봉연강 부분에서 1위인데, 그러니까 봉연강이라는 부분이 이게 철강 제품인데 이 봉처럼 생긴 부분을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선박 부품, 그다음 공작기기라든지 기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이제 봉연강 제품, 그러니까 철강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쓰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좋아지고 뭐 전망상으로는 뭐 자동차뿐만 아니고 뭐 조선 쪽에도 상당히 좀 호조세를 이어간다라면은 상당히 좀 매출액은 긍정적일 거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상승을 많이 하면서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이격도 줄이기 과정이 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81선이랑 현재 가격이 좀 근접한 시점에서 이제 추가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저점 라인이겠죠. 전저점 라인 45,000원 라인. 그러니까 45,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6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현재 실적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염두하셔서 투자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일진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는데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이분은 사신 건 아니고요. 일진 디스플레이 기업 분석 알고 싶다고, 또 실적 전망이 어떤지, 매수는 얼마에 하면 좋을지, 매수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좀 봐주십시오.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박성윤 전문가님, 일진 디스플레이는 사볼 만합니까? 일진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예. LED 여팡이 조금 좋아야 사파이어 인곳이나 웨이퍼 쪽 웨이퍼 쪽 매출이 좀 증가가 될 텐데, 서울 반도체를 비롯해서 LED 관련 업종,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LG이노텍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으면서 일진 디스플레이는 현재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ED 여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특히 서울 반도체를 좀 중심적으로 본다고 보면 서울 반도체 예전 44,000원 주가에서 현재 25,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 하향 조정에 대한 여파가 크게 미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성장 동력이 LED 쪽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13,000원에 육박하는 주가에서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LED 관련 조명 시장이 열리거나 사파이어 인곳이나 웨이퍼의 매출이 좀 급등할 수 있다고 하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가면 그럴 때 많이 반사이익을 누리겠죠. 그때가 된다고 하면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주가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상황에서 매수를 하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수 리포트를 많이 쓰고 있죠. 아무래도 실적 전망이 호조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일 텐데, 현재 상황에서 일진 디스플레이를 들어가서 직전 고점이었던 13,4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5, 6%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밑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11,000원대까지 하락을 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 이상의 손실이 나겠죠. 지금 이 구간에서 배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로 먹을 것보다는 아래로 잃을 게 훨씬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잠깐은 더 기간이나 가격 조정을 기다려 보시면서 지금 지수대에서는 11,500원 밑에서 매수를 하시는 걸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 자체의 업황은 크게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는 차바이오엔을 좀 봐드릴게요. 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에 장중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차바이오엔을 매수하신 분은 12,400원이 매수 단가시고요. 35%를 가지고 계신데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꼭 좀 알려주십시오. 2888님이십니다. 봐주세요. 네. 중요한 부분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 급등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 모양만 보고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예. 지금 앞으로 뭐 배아줄기 세포 쪽에서는 지금 국내 뭐 독보적인 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제적 상용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앞으로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만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매수하신 가격이 12,400원이시고요. 그러니까 현재 뭐 그렇게 큰 폭의 손실이 보신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실 수 있는 대응을 하실 수 있다. 근데 이제 지지가 돼야 될 선은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정별의 흐름을 좀 보이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좀 이탈을 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61선에 대한 재이탈이 좀 있다라면 가격 조정도 충분히 좀 나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800원이죠. 그러니까 11,800원이 이탈이 되면 일단은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좀 정별의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13,500원 정도까지만 설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바이오엠 같은 경우는 지금 뚫어내야 할 저항선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비싼 가격에 확인하시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리스크 관리에 좀 주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11,800원, 근데 단기적인 목표가는 13,500원 정도 선까지만 일단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전 중에 증권주가 가장 강했었는데 증권주가 또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옵니다. 대우증권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16,300원에 10%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가 올 수 있겠습니까? 하셨습니다. 8388님의 종목이고 또 우리 박성일 연구원께서는 삼성증권을 포트에 담고 계시잖아요. 대우증권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예, 대우증권 매수하신 가격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탁에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에 비해서 포트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산 관리나 채권, IPO 쪽을 좀 중심적으로 해야 앞으로 시장에서는 증권주가 수익을 올리기가 좋을 텐데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위탁에서 자산 관리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좀 조달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대우증권의 향후 주가 방향을 좀 결정을 할 텐데요. 현재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우증권 분명히 업력이 있는 국내 1위의 영업이익 측면에서 국내 1위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산업은행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IPO나 채권 시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여타 증권사와 차별화되는 독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BW나 CB 관련해서도 대주주인 산업은행 측면에서 좀 밀어준다고만 보면 대우증권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최근에 KDB에서 많이 좀 매집을 하고 있죠. 산업은행에서 많이 대우증권에 투자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연내 산업은행이 지금 IPO를 연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 모멘텀 측면에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유상증자 물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지부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조금은 염두에 두셔서 기간적으로는 길게 보시는 게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은 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상담 요청이 들어온 종목 중에 가장 좀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금호석유 봐드리겠습니다. 작년 중반기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금호석유를 23만 4천 원에 45% 비중도 많으신데요. 단기와 또 장기 매도 시점 또 재매수할 시점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함께 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아무래도 좀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도 상당히 좀 높고 비중도 크시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금 덥석 그 매수를 하시기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은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리자면요. 월봉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15만 원에 대한 이탈, 그러니까 지금 한 월의 기준에 대해서 15만 원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유상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매출 한 70% 정도가 이제 합성고무 쪽에서 나옵니다. 타이어나 신발 산업이 어느 정도 좀 성장 국면이 보인다라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타이어 쪽, 뭐 지금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 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뭐 지금 넥센 타이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국내 그러면 국외 지금 해외에 대한 수요는 탄탄하냐? 지금 중국 시장이나 해외 지금 자동차가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죠. 자동차가 많이 팔린 상태에서 교체 수요까지 좀 발생하기 때문에 타이어에 대한 수요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수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실적 우려감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좀 지금 주가에 좀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적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확실해진다라면은 주가는 좀 더 강하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호남석유나 기타 LG화학처럼. 그래서 지금 덥석 사시기보다는 아무래도 16만 원 초반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그때 지지가 좀 강하게 나올 경우는 그때 좀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였지만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 소비량은 역대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 수입량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작년 평균 배럴당 106달러로 역대 최고였지만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 석유 화학 제품 국내 소비량은 8억 130만 배럴로 종전 최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석유공사는 작년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 전체 소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유럽발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내 산업이 나름대로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전국 410여 개 대학 중 올 1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받은 곳은 72곳으로 전체의 17.5%에 그쳤습니다.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가 지지부진한 것은 대학과 카드사의 수수료 갈등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인 3%보다 낮은 1에서 1.5%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현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낼 경우 최장 12개월 할부로 나눠낼 수 있어서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오늘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정강 정책 개정안을 확정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정책 쇄신 분과는 지난 27일 국민 약속이라는 이름의 새 정강 정책에 복지,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를 전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새 당명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사흘간 진행한 당명 공모에 약 10,000건의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발표를 미루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소위 1억 원짜리 피부샵에서 쓴 돈은 550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나 전 후보가 지난해 해당 병원을 10여 차례 찾아 자신과 딸의 피부관리 비용으로 550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병원의 연간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은 3천만 원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궐선거 당시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해당 피부숍 관계자의 회원들의 말을 인용해 병원 연회비가 1억 원대에 달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시사인 기자 2명 등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동부증권 일산주점의 박성일 연구원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는 글로벌 소식을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